네,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4.1의 네 번째 내용인데요. 제목은 극한 정리, 리밋 띠오렘이 되겠습니다. 이 내용은 시퀀스에서 이미 2.2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뤘거든요. 그래서 섹션 2.2 내용의 시퀀스의 리밋 띠오렘 내용을 한번 보고 오면 오늘 강의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확히는 이제 그 섹션 2.2에서 정리 2.2.1과 한번 이 내용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이제 정리 4.1.6입니다. 집합 2는 R의 부분 집합인데요. 이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. F와 G가 있는데 모두 다 정의역이 2가 되고요. 치역은 R입니다. 이때 이제 이 P라는 점은 이 2의 리밋 포인트 하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P에서 F나 G의 극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일단 두 개를 가정을 하는데요. fx가 x가 P로 다가갈 때 극한이 존재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것의 극한을 우리가 A라고 쓰겠습니다. 그리고 G 역시 x가 P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 극한을 우리가 B라고 쓰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 그 네 개를 우리가 증명할 건데요.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미적분학 때부터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요. 물론 이제 그때는 활용만 하고 증명은 안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이 해석학 시간에 증명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x가 P로 갈 때 이 c는 상수입니다. c 곱하기 fx 이 함수의 극한은 ca가 되고요. x가 P로 갈 때 fx 더하기 gx 역시 극한이 존재하고 그것의 극한이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x가 P로 갈 때 두 함수의 극한 fx 곱하기 gx 역시 수렴하고 그것의 극한은 a, b가 되고요. fx 나누기 gx, 물론 이제 이때는 분모는 0이 아니니까요. gx는 0이 되지 않겠습니다. 물론 x는 p 근방에서는요. 그리고 이것의 극한이 존재하고 a 나누기 b, 물론 이제 이때는 b가 0이 아닌 경우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리 4.1.6은 사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. 오늘은 엡실론 델타 띠오리, 즉 정의만 이용을 해서 증명할 것이고요. 그리고 아마 다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. SCL을 이용을 해서 증명하면 조금은 더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다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요. 오늘은 엡실론 델타 띠오리, 정의만 이용을 해서 이 네 가지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인 증명법은 이 시퀀스의 증명법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오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먼저 A번을 증명해 보겠습니다. CFX의 극한이 존재하고 CA가 되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목표는 이제 극한이기 때문에 항상 첫 줄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존재한다.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요.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정은 이거 하나뿐이죠. x가 P로 갈 때 fx의 극한이 a이다. 이거 정의를 그대로 써보면요.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데 x가 2에 있는 원소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면 fx 빼기 a의 크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. 우리가 이제 보통 동그라미라고 썼는데 오늘은 이렇게 클로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어떤 양수가 들어가는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같은 조건에 대해서 x가 2에 들어가는데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됩니까? cfx의 극한이 ca가 되기를 바라잖아요. 그래서 이것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c로 묶어주면 절대값 c 곱하기 절대값 fx 빼기 a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조건에서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여기가 fx 빼기 a가 있고 여기도 fx 빼기 a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퀀스에서 pn 빼기 p의 크기라든지 an 빼기 a의 크기가 나오면 이건 이제 손대면 안 된다라고 배웠었잖아요.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나오면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.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임의대로 줄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엡실론보다 줄일 수 있으려면 여기 있는 양수를 이제 뭐라고 줄여야 되는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값이 이제 이 값보다 작다라고 하면 절대값 c 곱하기 어떤 양수예요. 그런데 이제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거나 아니면 이 값이 엡실론이 되면 되는데요. 우리가 시퀀스에서 했던 것처럼 절대값 c분의 엡실론 대신에 더하기 1을 해줬죠. 왜냐하면 c가 0일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가 엡실론보다 작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양수를 엡실론 나누기 절대값 c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정해주면 증명이 끝나겠습니다. 이번엔 B번 보겠습니다. 두 함수의 합입니다. 똑같이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다. 이렇게 시작하고요.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델타를 정의해서 fx 더하기 gx에서 a 더하기 b를 뺀 값을 우리가 컨트롤해서 마지막에 엡실론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. 증명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. fx의 극한이 a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양수 델타 1이 존재하는데 x가 2에 들어가는 원소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
fx 빼기 a의 크기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. 그리고 또 어떤 양수 델타2가 존재하는데 gx의 극한이 b이기 때문에 x가 2에 들어가는 원소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gx 빼기 b의 크기를 어떤 양수보다 줄일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이 양수와 이 양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관건이죠. 여기는 이제 델타1과 델타2가 있으면 시퀀스에서는 맥시멈이었지만 이런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는 미니멈으로 취해야 된다고 했었죠. 그래서 델타1과 델타2의 미니멈을 델타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이 값은 0보다 크게 됩니다. 그래서 x가 2에 들어가는 원소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제 델타가 델타 1보다도 작고 델타가 델타 2보다도 작거나 같으니까 이제 이 부등식을 다 만족해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부등식 모두 다 무기가 돼서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fx 더하기 gx 빼기 a 더하기 b는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활용해 보면 fx 빼기 a의 크기 더하기 gx 빼기 b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각각이 우리가 어떤 양수로 줄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엡실론이 되려면 물론 둘 다 2분의 엡실론이라고 선택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C번입니다. 두 함수의 곱이에요. 두 함수의 곱 역시 그 시퀀스의 곱과 거의 비슷합니다. 일단 처음에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. fx의 극한이 a라는 것 때문에 이런 문장을 이제 앞선 그 증명과 똑같이 만들 수 있죠. 어떤 양수 델타1이 존재하는데 x가 2에 들어가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fx 빼기 a의 크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gx의 극한이 b니까 어떤 양수 델타2가 존재해서 x가 2에 들어갈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이 gx 빼기 b의 크기를 우리가 마음껏 줄일 수 있다. 이 두 값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. 그러면 fx, gx 빼기 ab 이것의 이제 차이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잖아요. 시퀀스에서도 an, bn 빼기 ab 이걸 계산할 때 an, b를 뺐다 더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됐었어요. 그래서 이제 두 개씩 묶어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an이 a로 수렴하니까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고 이것도 마음대로 줄일 수 있고 요건 이제 상수인데 그 당시에도 이걸 이제 어떻게 없애느냐 이게 이제 가장 문제였거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뭘 활용했냐면 수렴하는 시퀀스는 항상 바운디드다. 이제 그 사실을 이용을 해서 an이 이제 수렴하니까 an의 크기가 n보다 작거나 같다. 이제 이렇게 상수로 바꿔서 이 증명을 마무리했어요. 여기도 이제 거의 증명이 비슷합니다.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 fx 곱하기 b 그리고 fx 곱하기 b를 뺐다 더했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보면 fx가 이렇게 있고 gx 빼기 b가 있어요. 그리고 fx 빼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.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면 이 값과 이 값은 걱정 없어요. 그렇죠? 이것과 이걸 이제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b도 상수니까 걱정 없어요.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요 녀석이 문제예요. 이건 이제 상수도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an이 바운디드다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했을 텐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. 어떤 함수에 극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바운디드다. 이제 그걸 우리가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에 미리 하나 만들어 둘 겁니다.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fx의 극한이 a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임의의 값을 넣어줄 수 있는데 그 값을 우리가 1이라고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작전은 사실은 우리가 시퀀스가 수렴할 때 바운디드이다 이제 그 증명을 할 때 하는 그 작전과 거의 똑같아요. 그래서 섹션 2.1의 내용 중에서 수렴하는 시퀀스는 항상 바운디드가 된다. 이제 그 증명을 한번 보고 오시면 여기에 이제 왜 1을 잡는지 그게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1을 넣어 주었을 때 어떤 양수 델타3가 존재해서 x가 2에 들어가는데 x 빼기 p의 크기가 0과 델타3 이건 이제 델타1, 델타2가 있으니까 델타3를 썼어요. 델타3보다 작으면 fx 빼기 a의 크기를 1보다 작게 컨트롤할 수 있다.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. 여기로부터 우리가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. 이거 이제 증명할 때도 나왔지만 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이제 반대쪽이 조금 어렵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fx 빼기 a의 크기는 fx의 크기 빼기 a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습니다. 원래는 여기 절대값 붙은 것이 있는데요. 절대값 빼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오른쪽이 1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a를 이쪽으로 넘기면 절대값 fx는 절대값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. 이 식을 만들 수 있어요. 이 형태는 마치 우리가 시퀀스가 수렴하면 바운디드이다.
우리가 이 부등식을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델타 1도 있고 델타 2도 있고 델타 3도 있잖아요.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뭐가 나올지 뻔하죠? 모두들 이제 예상했다시피 델타 1, 델타 2, 델타 3의 미니멈을 우리가 델타라고 잡겠습니다. 그래서 x가 2에 들어갈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하면 앞서 우리가 만든 모든 부등식이 우리 무기가 돼서 이 내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. fx, gx 빼기 ab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fx, b를 한번 뺐다 더했다 해서 두 개씩 묶은 다음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만든 세 개의 부등식을 차례대로 써보면 fx의 크기는 절대값 a 더하기 1보다 작고요. gx 빼기 b는 어떤 양수, 우리가 앞서서 스페이드라고 썼어요. 그리고 fx 빼기 a도 어떤 클로바, 어떤 양수보다 작고요. 절대값 b는 상수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엡실론이 되거나 엡실론보다 작도록 클로바와 스페이드 자리에 적당한 양수를 선택할 수 있으면 게임 끝이죠. 공평하게 이 부분과 이 부분 각각이 이제 2분의 엡실론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이 스페이드 자리에는 엡실론 나누기 2 곱하기 절대값 a 더하기 1, 그러면 이제 이게 나눠지니까 정확하게 2분의 엡실론이 될 것 같고요.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2분의 엡실론 형태로 이렇게 쓰는데 b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여기 더하기를 해주면 이 값은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엡실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이 C번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인데요. fx 나누기 gx의 극한 역시 a 나누기 b임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우리가 사실은 gx분의 1의 극한이 b분의 1이다. 이것만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면 fx 나누기 gx의 극한은 이렇게 쓸 수 있고, 아까 우리가 C번에서 이 두 함수의 곱 같은 경우는 극한을 나눠서 이제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fx의 극한은 a가 되는 것이 가정이고요. 만약 우리가 gx분의 1의 극한이 b분의 1이라고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, 그래서 답이 a 나누기 b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gx분의 1의 극한이 b분의 1이다. 이것만 증명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.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gx분의 1에서 b분의 1을 빼서 이것의 크기가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통분해 보면 절대값 b 그리고 여기 절대값 gx, 분자 부분은 gx 빼기 b의 절대값이 되죠. 계속 얘기했듯이 이 항은 이제 손대면 안 돼요. 이 항 가지고 우리가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것을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이제 상수고요. 가장 문제인 항은 뭐죠? 분모에 있는 이 항입니다. 이건 이제 상수가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항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값이 임의의 엡실론보다 작다 그걸 보여야 되고, 이게 분모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 gx가 뭐보다 작다가 아니라 뭐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퀀스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어떤 양수가 오더라도 여기에 어떤 값이 존재하니까 양수를 우리가 2분의 절대값 b라고 쓰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델타 1이 존재하는데 x가 2에 있는 원소 중에서 이 부등식, 여기 델타 1이에요.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gx 빼기 b의 크기가 2분의 절대값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델타 1이 존재합니다. 이때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양수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앞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것의 이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활용해 보면 이 부등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. 예, 여러 번 이제 이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. 그런데 이 오른쪽 항이 지금 보면 2분의 절대값 b보다 작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쪽으로 넘어오고 요거 이쪽으로 넘겨보면 절대값 gx는 2분의 절대값 b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gx가 뭐보다 크다 이게 필요했는데요.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부등식을 찾았어요. 그리고 이 분자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니까 어떤 델타 2가 존재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사실 이 밑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미리 지금 만들어 놨어요. 조금 이따 이 숫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이제 어떤 양수가 오는데 절대값 gx 빼기 b가 이 양수보다 작도록 델타 2를 선택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여기 이제 델타 1과 델타 2의 미니멈을 우리가 델타라고 정의하면 x가 2에 있을 때 이 부등식, 여긴 델타죠? 델타보다 작다라고 가정하면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요. 아까 했던 이제 이 부등식이 여기 오는 것 같아요. 절대값 gx가 2분의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절대값 gx가 분모에 있잖아요. 그럼 여기에 이제 2분의 b를 넣으면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고요.
gx 빼기 b의 크기가 뭐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오른쪽이 엡실론이 되도록 이 값을 선택하면 되죠. 그래서 지금 여기 분모 부분에 2분의 b제곱이 있으니까 2분의 b제곱 엡실론이 선택이 되면 이 오른쪽 항이 엡실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x가 2에 들어가는데 x 빼기 p의 크기가 0과 델타 사이이면 이 값의 크기를 엡실론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gx분의 1의 극한이 b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이로써 우리 A번, B번, C번, D번 증명까지 모두 마쳤어요. 증명 어떻습니까? 우리 사실 섹션 2.2에서 했던 시오렘 2.2.1의 증명과 거의 똑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복습할 때 그 섹션 2.2와 반드시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증명했던 이 리밋 디오렘을 이제 미적분학에서 활용했던 것을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의 예제를 살펴볼까 하는데요. 우리가 이제 방금 했던 시오렘 4.1.6에서 x제곱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x에 대한 극한, x에 대한 극한으로 이렇게 곱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에 이것의 극한이 p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었고 요것도 이제 p가 되는 거죠. 그래서 p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x제곱의 극한이 p제곱이다 직접 증명했었지만 오늘 증명했던 리밋 디오렘을 활용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의 인덕션을 우리가 활용하면 될 건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승의 극한이 pn승인 걸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긴 n차 폴리노미알, n차 다항식이면 이것의 이제 극한 역시 이 x 대신에 p를 전부 다 대입한 것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fp와 같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물론 우리가 이제 4.2에서 공부하겠지만 이건 이제 이 fx가 연속이다의 정의가 되기도 하죠. 그리고 두 번째, fx가 x 빼기 2분의 x 세제곱 빼기 8일 때 x가 2로 갈 때 극한을 우리가 계산해 보고자 하는데요. 물론 이제 분모가 0이니까 바로 리밋 디오렘을 활용할 수 없죠. 그런데 우리가 극한을 생각할 때는 그 x가 2인 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. 심지어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. x가 2가 아니다라고 가정하면 이걸 인수분해해서 x 빼기 2가 사라지는 거죠. 그래서 x가 2가 아닐 때는 fx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고 놔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x가 2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은 x가 2로 다가갈 때 이 함수의 극한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앞서 했던 이 A번의 성질에 의해서 x가 2로 다가갈 때는 아까 2를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. 그래서 4, 4, 4 돼서 답은 1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내용은 사실은 해석학이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미적분학 1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극한 내용을 오늘 이제 증명했던 이 시오렘 4.1.6 리밋 디오렘을 활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